대한민국 건국 2달 만에 일어난 현대사의 비극, 여수 순천 사건. 전쟁을 방불케 한 이 사건은 당시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의 반란에서 시작됐습니다. 국가전복의 위기를 초래했던 초유의 군 반란 사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여수 14연대 반란을 조명합니다. 파.15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 국방경비대가 창설돼 점차 군대의 면모를 갖춰가자 박헌영의 남로당은 군 침투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1948년 5월 첫 총선을 저지하려던 남로당원들이 경찰의 검거 대상이 되자 국방경비대는 이들의 정치적 피난처가 됐습니다. 당시 국방경비대는 미 군정의 방침에 따라 신상조사나 사상검토 없이 신체검사와 구두시험만으로 군인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남로당은 장교든 사병이든 가리지 않고 지연, 혈연, 학연을 총동원해서 군대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남로당원들이 대거 침투하면서 급기야 국방경비대 내부에서는 밤마다 공산주의 학습과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고, 일연대의 경우 주말이면 남산공원에서 열리는 공산당 집회에 장교가 사병을 인솔하고 참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전후해 군과 경찰은 앙숙이었습니다. 초기에 국방경비대는 미 군정이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력 부족을 메꾸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경찰 예비대나 경찰 보조기관 성격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미군 복장을 하고 미제 M1 소총을 들었지만 국방경비대는 일본 군복을 입고 일제 38식이나 99식 소총으로 무장했습니다. 가정환경과 교육 수준도 경찰이 다소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국방경비대를 무시했고, 반면 국방경비대는 80%가 친일 출신이던 경찰을 매국노로 취급해 무시했습니다. 1947년 6월 1일 전남 영암에서는 국방경비대 광주 사연대 일대대와 영암경찰 간의 총격전까지 벌어집니다. 외박 나간 사연대 하사와 영암 신북지서장 사이에 말다툼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목표가 무엇이요? 이것이요. 목표가 목표이지 뭐요? 아니, 목표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도안이 무엇이냐 말이오? 지서장쯤 되고서 경비대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른단 말이오. 사연대 병력 300여 명이 부대를 무단 이탈해 영암경찰서에 총격을 가하고, 경찰은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맞서는 대규모 유혈 충돌로 비화됐습니다. 장비가 우세한 경찰은 피해가 적었지만 사연대는 6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연대 지휘관들은 최고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국방경비대를 더 우습게 봤고,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군-경의 갈등이 극도로 커졌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군에 침투해 있던 남로당 세력은 이런 간격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1948년 5월 4일 여수 14연대가 창설됐습니다. 바로 이 부대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엄청난 비극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14연대의 근간은 바로 전해 영암 사건을 일으켰던 광주 4연대 일대대였습니다. 훗날 14연대 반란을 주도하는 남로당원 지창수, 김지회, 홍순석이 모두 광주 4연대 일대대에서 여수 14연대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그때는 일개 도에 일개 연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4연대는 광주 연대입니다. 광주. 그러니까 4연대에서 14연대로 거듭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사관들이 사출이 되어가지고 하사관들이 와가지고 그 하사관들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로 거성을 했고 또 그다음에 장교들이 그 홍순석이라든가 뭐 김지혜라든가 그건 김지혜 나하고 같이 중대장을 했으니까 김지혜라든가 그 사람들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했고 그러니까. 이들의 공작으로 14연대는 국군 각 부대 중 공산 세력이 가장 들끓는 곳이 됐고 급기야 1948년 10월 초 남로당 빨치산 군사책 이중업은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평양의 북한 정권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1948년 10월 19일 마침내 비극의 총성은 울리고야 맙니다. 1948년 4월에 발생해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던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국군은 10월 11일 대구 6연대와 부산 5연대의 한 개 대대를 제주로 파견했습니다. 나흘 뒤인 10월 15일에는 여수 14연대 1대대를 추가로 보내기로 하고 10월 19일 밤에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직 자체 통신시설이 없던 군은 이 명령을 여수 우체국을 통해 일반 전보로 하달했습니다. 그러나 전보는 박승훈 14연대장이 채 보기도 전에 여수 우체국에서 일하는 남로당원에 의해 여수 인민위원장, 남로당 전남도당 책임자 김백동, 남로당 군사부장 이재복, 남로당 빨치산 군사책 이중업에게 차례로 보고됐습니다. 반란의 때만 노리던 이중업과 이재복은 지창수를 반란 총책임자로 김지혜와 홍순석에게는 반란 후 전투 지휘를 맡겨 거사를 일으키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남로당이 내전을 벌이고 있으니 14연대가 거사하면 국군 내 남로당 세력이 호응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14연대) 1대대의 제주도 출동 예정 시간인 10월 19일 밤 12시를 몇 시간 앞두고 장교 30여 명이 장교 식당에 모여 환송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장교 대부분이 아직 식당에 남아있던 순간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개들을 소탕하고 여수로 진격이다!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장교들을 사살한 뒤 사병들을 장악하려 한 것입니다. 인사장교 김형훈 소위가 즉시 식당의 전기를 차단한 틈에 장교들은 창문을 통해 각 중대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여요. 요거 있다 그러면 여기서 도로가 요렇게 해서 요런 뺑 돌아가 이렇게 돼요. 식당 밑에 있어. 그러니까 그냥 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을 껐지. 그래서 각자 불을 끄고 각자가 이제 중대하는데 중대에 가가지고 이제 맞아 죽은 사람이 있고 장교들이 부상 당한 사람이 있고 또 내같이 산 사람이 있고 나는 연대본부로 중대를 안 가고 연대본부로 갔으니까. 그러자 반란 주동자 50여 명은 비상낙하를 불었습니다. 이때가 저녁 8시였습니다. 제주도 출동을 앞둔 1대 대원들이 출발 신호로 알고 연병장에 모여들자 지창수 상사가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긴급 정보에 의하면 여수경찰이 일본 해군과 합세해 14연대를 공격하려 하고 있다. 이승만 일당이 우리 군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경찰을 시켜 우리를 도살하려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주도에 가서 동족 상전을 할 이유가 없다.
제주도에서는 인민들이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이승만 일당이 한 거에 용감히 싸우고 있다. 북조선인민군도 남조선 해방과 일본군 격퇴를 위해 38선을 넘어 남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미 이승만은 인민을 버리고 비행기로 일본으로 도망갔다. 우리는 인민해방군으로서 북상한다. 반신반의하며 듣다가 인민해방군이 된다는 소리에 놀란 하사관 2명과 사병 1명이 고함쳤습니다. 경찰을 타도하고 제주도에는 안 간다 해도 인민해방군은 될 수 없다. 그러자 좌익 하사관들이 이들을 그 자리에서 사살했습니다. 사병들은 겁에 질렸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출동을 꺼리던 군중 심리까지 더해져 이들은 순식간에 반란군의 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란이 나가면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그 주동한 사람들이 막 총을 대면서 순천 데려가고 못 데려가니까 거기 참여를 했지. 응? 참여하면서도 거기서 근데 그때는 도저히 여수를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총소리에 놀란 제2대대와 3대 대원들이 연병장으로 몰려들자 지창수와 일당들은 무기고에 가서 총과 실탄을 있는 대로 가지고 집합하라! 고 소리쳤습니다. 무기고에는 제주도로 공급될 미군의 M1 소총과 60mm 박격포 그리고 풍부한 탄약과 반납 예정이었던 구식무기 3,000정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무기가 2배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차경석 하사가 보초를 쏘아 죽이고 무기를 나눠주자 2대대, 3대대 사병들까지 모두 3,000여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실탄을 지급받고 순식간에 반란군이 돼버렸습니다. 지창수 일당은 각 대대를 돌며 쏘아 죽인다고 위협했고 도처에 숨어있던 사병들도 어쩔 수 없이 가담했습니다. 저항하던 하사관과 사병 40여 명은 사살됐습니다. 장교식당에서 각 대대와 중대로 피신했던 장교들도 대부분 반란군에 사살됐습니다. 이날 살해된 장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교들을 몰살시키고 14연대를 장악한 지창수는 자신이 해방군 총사령관이 되고 인사과 선임하사 임만평을 부사령관에 앉힌 뒤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이때 14연대 정문 앞 식품점에는 여수인민위원회 소속 23명이 10월 19일 밤 8시쯤부터 집결해 있었습니다. 미리 약속한 대로 개는 잘 짖고 있습니다 라는 암호로 반란의 성공을 연락받자 이들은 곧바로 영내로 진입해 함께 무장을 하고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이 14연대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14연대 반란은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은 조직적 반란임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30분경
반란군과 이에 합세한 좌익 세력은 여수 읍내로 진격했습니다. 관공서를 차례로 접수해 방화하고 경찰관, 공무원, 우익인사, 우익청년단 간부들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새벽 3시, 심야 총격전 끝에 여수 경찰서가 점령됐고 새벽 5시, 여수 시내 관공서, 은행, 신문사가 모두 점령됐습니다. 새벽 5시 30분, 여수 시내 곳곳과 전 관공서에 인공기가 내걸렸습니다. 오전 9시, 여수시 전체가 반란군 수중에 들어갔고 10시에는 읍사무소 자리에 보안서를 설치해 피신한 경찰관 가족, 우익인사, 공무원을 색출해 학살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중앙동 광장에서 인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충성, 대한민국의 분쇄, 남한 정부의 모든 법령 무효화 등이 선언됐습니다. 연단에 선 지창수는 남로당의 지시에 따라 인민군이 38선을 뚫고 밀고 내려오고 있다고 거짓 선전을 했고 참석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대다수 여수 시민들은 금종령에 묶인 채 피신도 할 수 없었고 사흘이 지난 23일이 돼서야 서울중앙방송을 듣고 14연대의 남로당원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공산당원들의 반란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반란군과 이에 동조한 좌익 세력은 김지혜를 총사령관으로 철도와 차량을 통해 이동해 10월 20일 순천, 벌교, 고흥, 다음 날 21일 구례, 남원, 그리고 22일 곡성, 광양, 보성까지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점령된 다음 날인 10월 21일, 국군의 방군 토벌 전투사령부가 구성돼 현지에 투입됐습니다. 38선 경비병력을 빼놓고 12개 대대로 구성된 대규모 부대였습니다. 반란군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고 치열한 교전 끝에 순천은 10월 22일, 고성, 고흥, 광양은 24일에서야 탈환됐습니다. 반란 7일이 지난 27일, 마침내 여수가 탈환되면서 14연대 반란은 일단락됐습니다. 반란군 잔당은 김지혜와 홍순석의 지휘 아래 집요하게 저항했습니다. 11월 4일 김지혜 부대가 12연대를 남원에서 격파하고 백인기 12연대장이 자결하자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감에 사로잡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1월 7일 백인엽 부연대장의 반격으로 대패한 김지혜 부대는 지리산 일대로 숨어들어 빨치산이 됐습니다. 빨치산은 6.25 전쟁과 그 이후까지 끈질기게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또 14연대 반란 후에도 광주 4연대, 마산 15연대, 군산 12연대, 대구 6연대 등에서 남로당 세력이 연쇄적으로 반란을 기도해 이듬해인 1949년 1월까지 나라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여수, 순천 등 전남 일대는 14연대 반란군과 이에 동조한 좌익 세력의 학살, 그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벌어진 유혈 참극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지금까지도 다 치유되지 못한 깊은 상흔이 새겨져 있습니다. (14연대) 반란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1948년 12월 1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는 특별형법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또 남로당원들을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숙군이 진행돼 1949년 7월까지 4,749명이 숙군됐고 5,568명은 탈영해
무려 1,317명이 색출됐습니다. 당시 육군 총병력의 10%가 좌익 공산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육사 2기 강태무, 표무원 소령은 아예 월북해버려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때 숙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6.25 전쟁 때 남로당원들이 사단장, 대대장으로 대거 포진했을 것이고 국군은 완전히 붕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지혜는 놀랍게도 북한 정권이 군 반란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훈련시켜 내려보낸 간첩이었습니다. 1946년 11월 난파된 뒤 국방경비대의 북로당 뿌락치 총책이었던 함흥중학교 선배 이병주의 도움으로 1947년 1월 육사에 입교했고 광주 사연대를 거쳐 여수 14연대로 배속됐습니다. 반란 성공 후 병력을 총지휘했던 김지회는 국군과의 전투에 패한 뒤 반란군 잔당과 구례의 좌익 세력을 이끌고 지리산으로 입산해 빨치산이 됐습니다. 빨치산들은 치열한 교전과 혹독한 추위, 배고픔에 시달렸지만 무엇보다도 김지회의 살기등등한 만행의 치를 떨었다고 전해집니다. 견디다 못해 도망치는 빨치산들을 김지혜는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총알이 아깝다며 그 자리에서 날카로운 칼로 목을 베어 죽였다고 합니다. 김지혜의 살기 어린 매서운 눈과 무자비한 잔인성에 빨치산들은 겁에 질려 도망칠 생각마저 버렸습니다. 당시 홍창표로 불린 홍순석 역시 광주 4연대를 거쳐 여수 14연대로 배속된 뒤 김지혜와 함께 수많은 좌익 청년들을 14연대로 침투시켰습니다. 순천에 주둔한 2개 중대의 통합중대장으로 있다가 반란 후 합류해 반란군을 지휘했던 그는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며 군경과 양민들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아까 진행하지 못한 사항들을 조금 더 진행시키겠습니다. 여기 워낙 많은 단체 회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3분 연설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보조 의자까지 놓고 여기 원래 300 몇 명인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배로 의자를 더 놔가지고 깔았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호원 총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만 이 대한민국이 5년 동안 연기되어 있던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되지 않고 우리 헌법으로 통일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단체장님들이 신청해 준 그중에 한 4분만 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총재님 마무리하시고 만세삼창 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구국 총연합 회장님이신